비문고 통합과학 지구과학 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통합과학 커리큘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중 저희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중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파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 집중 난이도를 보시면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별의 탄생과 주기율성 위주 이 고난이도 문제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형 문제 중 빅뱅,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요소, 별표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빅뱅 우주론과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지구과학 원과 저희가 연계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부터 파악해 보면 빅뱅과 원소의 생성 문제입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오면서 문항 자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양성자와 중성자, 즉 처음에 우주 초기 어떠한 원소가 생성되었는지, 38만 년 시점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된 이야기, 주요 논쟁, 19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 가장 대표적인 물질량을 바탕으로 한 문항입니다. 지구과학 1에서 실제로 저희가 모의고사 문항에 있었던 그림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일과 감옥 후의 우주 모형, 가와 나를 통해서 또 동일합니다. 여기 9번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그림 자료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종류, 지구과학 1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A와 B, 태양 광선, 그리고 X기체 방전관 다시 한번 동일하게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원자에게 질량비와 관련된 이야기, 동일한 그림을 다시 한번 재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 봤었던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면서 원소가 다시 한번 질량비와 관련된 이야기로 같이 설명을 합니다. 별의 탄생 과정을 보시면 이 그림들은 쪼갰을 때의 그림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만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이겠죠. 자, 그러면 첫날 우리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죠.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그대로 나와서 얘가 에너지 순서에 맞추어서 파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선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에너지 자체가 만들어져서 연속적인 띠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띠의 형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에서 앞쪽에서 한 번 더 배웠을 겁니다. 원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전자 껍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준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에서 어떠한 전자를 흡수하냐 방출하냐에 따라서 선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동일한 원소일 경우에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과 그 다음 흡수 스펙트럼이 동일한 곳에 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접근할 때는 파장 자체가 짧아진다. 즉 에너지 값은 커지는 것이다.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 에너지는 작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허블의 우주에서의 법칙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원소별로 방출 스펙트럼의 형태가 다르다. 방금 전에 말했던 선 스펙트럼과 연관지어서 보셔야 된다는 뜻인 거고,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면 3분 시점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인데, 그러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몇 대 몇이죠? 양성자 대 중성자는 1대 1이었다라는 개념이었죠. 이 개수비가 7대 1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는 변화는 잘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7대 1까지 간다라는 사실이 나오고, 그러면 이 7대 1이기 때문에 얘는 14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양성자 중에 2개와 중성자 중에 2개가 결합이 되어서
헬륨 원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12개의 수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질량을 봤을 때 수소는 12 곱하기 1, 각 원자 하나당 우리는 1이라고 질량을 정할 수가 있는데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입니다. 더해서 4가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4. 따라서 얘네들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귀결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 수소와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가 3대 1이다는 다음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시점은 38만 년 시점입니다. 38만 년 시점에 온도가 약 3000 켈빈 온도까지 내려간다라는 사실이었죠. 3000 켈빈까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 자체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속도 자체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 이동 자체가 속도가 감소했으니 우리가 위쪽에서 봤던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있었습니다. 그쵸?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전자와 결합되는 현상과 관련지어서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지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적인 우주와 동적인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먼저 주장을 했죠. 정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적 우주론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매우 크게 주장을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을 통해서 허블이 열심히 둘이서 싸웠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뭐를 관측을 했냐면 외부 은하들이 계속해서 거리에 따라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즉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팽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동적인 우주론이 맞다라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을 통해서 동적 우주론이 맞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빅뱅 우주론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서 처음에 빅뱅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였죠?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 입자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전자와 쿼크였다라는 거죠. 그럼 쿼크가 결합이 되어서 뭐가 만들어졌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너무 넘쳤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할게요.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지 못합니다. 즉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광자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불투명한 우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시점까지 가요? 38만 년 시점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럼 38만 년 시점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온도가 3000 켈빈 온도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3000 켈빈 온도까지 떨어졌으니 이때 전자의 움직임이 약화되는 거죠. 따라서 전자와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졌던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들과 결합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원자들이 만들어졌고 이러면서 드디어 광자 끝, 즉 빛 입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투명한 우주가 된다라는 뜻인 거고 투명한 우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빛이 쭉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상태는 3000 켈빈 온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약 2.7 켈빈 온도까지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한다면 에너지 자체는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파장은 에너지하고 반비례 관계였어요. 따라서 파장은 길어진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 나옵니다. 허블의 법칙이라는 거는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정지 상태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가히 기울기를 통해서 허블 상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허블의 법칙은 어떤 거였냐면 거리에 따라서 얘는 허블 상수를 곱했을 때 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라는 거죠. 그러면 허블 상수인 h라는 거는
R분의 V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X축이 거리네요. Y축은 속도죠. 따라서 X축분의 Y축이 R분의 V가 되니까 이게 곧 기울기입니다. 그럼 기울기를 통해서 허블 상수가 나온다 라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꼭 봐주시고요. 우리 3번 문항 잠깐 봅시다. 우주와 관련된 주요 논쟁이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초 모든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통신 실험을 하던 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우주 배경 목사를 발견하였다. 감오프는 우주가 팽창하면 생기는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도인전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 되겠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자, 우리 22년 기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주 모습의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동일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뭐가 증가했냐면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빅뱅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가은하 모두 은하의 밀도는 감소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빈 공간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는 정적 우주론이고 나는 팽창 우주론이냐?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음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앞에서 다음 같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어떤 우주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가 여기서의 거리와 여기서의 거리가 똑같아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즉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빅뱅 우주론이 아닌 정상 우주론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에서 봤는데 A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즉 몇 개가 있냐면 14개가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습니다. 즉 A가 뭘 말하냐? 양성자를 말하는 거고 B는 중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성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수소 원자 핵을 말하는 거고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를 봤을 때는 12대 1이라는 뜻인 거고 질량비를 보게 되면 3대 1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양성자고 B는 중성자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를 물어봅니다. 개수비는 12대 1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 얘는 3대 1은 질량비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물어봅니다. 가 우주론을 지지하는 근거이다 라고 합니다. 가 같은 경우는 정상 우주론이죠. 가 같은 나에서 의미하는 거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선지 틀린 말이 되니까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38만 년 시점이라는 단어와 3000 켈빈 온도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3000 켈빈 온도가 됐을 때 전자의 움직임이 약화되었던 거고 원자 핵과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가 된다라는 거죠. 원자가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결합된 모양으로 되니까 빛 입자가 직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는 말이 우리는 같이 나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서 우리가 문항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갈게요. 위드어스. 우리가 봐야 되는 선 스펙트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A하고 B하고 C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전체 X에는 원소 A, B, C가 모두 포함되냐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선이 겹쳐지네요. 얘는 선이 쭉 연결이 되고 안 되네요. B는 없어요. C를 봤는데 연결되고 그러면 얘는 A와 C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원소 A, B, C의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흰 부분 있죠. 이 흰 부분에서만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빛 입자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온 거네요. 따라서 방출 스펙트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X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 선은 저온의 기체에 포함된 원소가 흡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을 말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별의 진화 과정과 원소의 생성입니다.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지구과학 원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성간물질이 원시별을 이루고 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중력 수축되는 힘에 의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계속해서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럼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죠? 1000만 켈빈 온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누가 시작되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죠. 그럼 이때부터 우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결성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결성이 되는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주결성은 거성이나 초고성으로 진화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죠. 질량 자체가 작은 경우와 질량 자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거성이 된다라고 배웠고 질량이 큰 경우에는 초고성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질량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라고 했는데 철까지 생성된다.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초거성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성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져요? 탄소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까지 생성되는 건 초고성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철 이후의 원소 같은 경우에는 초고성에 뭐가 일어나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때 만들어진다라는 거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태양계 같은 경우에도 거대한 성운이 뭉쳐져 있었다. 그리고 중심부에 태양이 만들어졌고 주변에서 태양이 계속해서 도는 방향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들이 행성을 만들어주게 되었다. 비행성체끼리의 충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태양과의 거리 차이 때문에 구성 성분이나 특징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지구형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매우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하죠. 근데 목성형은 매우 멀리 있어요. 즉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그대로 오는데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는 동안에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니까 여기에는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는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지구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원시지구가 만들어졌고요. 원시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동위 원소가 다음과 같이 붕괴되면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계속해서 미행성체가 충돌을 했죠. 그러니까 이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마그마의 바다에서는 밀도가 일정했을 거예요. 즉 모든 물질들이 잘 섞여져 있었겠죠.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행성체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왜요? 원시 태양이었던 게 태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되면서 부딪히는 물질들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딪히는 횟수가 감소하는 거고 온도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냐? 마그마도 이제 굳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들은 밑으로 가라는 거고 그리고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떴잖아요. 동일해요. 얘도 무거운 누구는 철과 니켈은 어디로? 중심부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뭘 만들어요? 핵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산소와 규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가볍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위로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뜨니까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멘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핵과 멘틀이 서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온도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멘틀 윗부분이 더 굳어지겠죠. 그럼 그게 뭐가 만들어져요? 지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원시 지각까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대기 중에는 누가 있다고 배웠냐면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와 뭐 질소 같은 게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누구는 없어요? 산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여기 있던 수증기가 비가 돼서 내리는 겁니다. 근데 비가 돼서 내릴 때 이산화탄소가 섞여져서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원시 바다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원시 바다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바다와 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대기 중에서 계속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햇빛이 들어오죠. 근데 햇빛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외선 영역이 있고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적외선 영역이 있고 계속해서 여러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현재는 지금 누구가 많이 들어오냐면 가시광선 영역이 많이 들어오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여름철이 됐을 때 뭐를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선크림 바르죠. 즉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 오존층이 없었어요. 왜? 산소가 없었거든. 그러면 오존층 자체가 없으니까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시 입장에서 놓고 생각을 한다면 자외선 자체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생명체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별이 진화되는 과정, 주결성, 초거성, 중성자별 나왔네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 두 가지로 나눕시다. 주결성에서 질량이 큰 경우와 질량이 작은 경우로 나눠지죠. 질량이 큰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초거성이 되죠. 근데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적색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적색거성이 될 때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륨까지 딱 만들어주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되면서 이 헬륨이 다시 또 누구 만들어져요? 탄소까지 만들어지죠.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초고성은 어때요? 헬륨 만들고 산소 만들고 뭐 마그네슘 만들고 규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만든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럼 초고성이 계속해 또 중심을 수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철은 버텨요. 왜? 안정하니까. 안정하니까 얘가 버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해서 버텼어. 그럼 얘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차고 차다가 못 버티고 빵 하고 터져요. 그게 뭐예요? 초신성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그대로 방출이 되죠. 무거운 원소가 그대로 방출이 돼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나왔다라는 말이 우린 나옵니다. 근데 중심부는 계속해서 중력 수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질량이 큰 경우와 질량이 작은 경우로 나눠지죠. 그럼 질량이 클 경우에는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질량이 작을 경우에는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성자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성자별의 특징은 알아야 돼요. 얘는 중성자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부피 자체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중성자 자체끼리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양성자보다 얘가 질량이 더 크거든요. 약간 더 커요.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부피는 작은데 중성자가 많이 모였대. 즉 밀도 자체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두 번째, 적색거성이 되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행성상성으로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거 어떤 일이냐면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계속 팽창하는 일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는 맥동 변광성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맥동 변광성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상태냐면 커졌다 작았다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얘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커져버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 탄소가 아니죠. 헬륨이나 수소 같은 것들이 버티지 못하죠. 그대로 어떻게 돼요? 외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팽창이 돼서. 그럼 안쪽에는 누구만 남아요? 헬륨만 남죠. 바깥쪽으로 누가 나가버렸어요? 그대로 수소와 헬륨 같은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행성상 성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행성상 성운이 더 안쪽에서 쭉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요 안쪽에 있는 거. 얘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했던 거죠. 그죠? 여기까지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의 진화 단계, 적색거성 초신성 폭발이네요.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작다. 근데 적색거성이 초신성보다 당연히 더 작아야죠. 가의 중심부에서 수소행룡 반응 당연히 안 일어나요. 중심부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헬륨 행룡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중심부가 아닌 약간 외곽에서는 생깁니다. 나가 일어날 때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 그 다음 넘어볼까요? 별의 구조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힘, 중력이 있는 거고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가의 중심부에서 나가 일어나냐? 수소행룡 반응이 일어나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고 A가 B보다 커지면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주결성은 A와 B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닌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A는 나로 인해 작용합니다. 그쵸?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니까 기억과 디귿 선지가 되겠네요. 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림은 어떤 별이냐? 질량이 큰 별이다라는 거죠. 주결성이 아니죠. 이거는 초거성이에요. 질량이 태양보다 무거운 별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얘는 질량이 큰 거, 얘는 질량이 작은 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가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된다. 무거운 원소는 내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B는 백색 외성이죠. 나의 중심부가 수축하여 형성된다.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 태양은 A에 속한다. 네, 지금 현재 주결성에 속하는 거죠.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5일차에 도달해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1대1이었다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대 몇으로 돼요? 12대1까지, 죄송합니다. 얘는 7대1까지 변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얘도 매우 중요한 문항이죠. 왜요?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문항으로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